안녕하세요. 아니입니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스라이팅. 좀 은근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나도 또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상대방도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인식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에 내가 막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주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평가는 당연히 내가 그런 것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심리적으로 나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이직을 해서 적응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좀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조건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낯설고 회사에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은 나를 조금 반은 의심 또 반은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저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얘기들이 이게 딱 시너지를 내면서 내가 막 휘청휘청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엊그제 저의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템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임원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거는 약간 팀 단위에서 뭔가를 미션을 주실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당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대화를 보면요, 되게 얼핏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쵸? 신규 입사자가 뭔가 밀어붙여서 패기 있게 뭔가 끌고 가는 걸 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거죠. 회사에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네가 이제 이런 일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디렉션이라고 치면요, 그 다음에 네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보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직의 시스템 부재를 개인기로 커버하길 원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1차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걸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무능하다는 평을 받는 게 나의 실제와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조직의 시스템 부재를 개인기로 돌파하길 원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특히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굉장히 과도한 어떤 역할들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작은 회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이거구나. 제가 이전에 해왔던 어떤 뭐 기획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해야 되면 기획을 하는 거고, 뭐 기획을 함에 따라서 TF를 좀 끌어야 된다면 이끌어 볼 수는 있는 거고, 뭐그 정도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을 볼게요. 이렇게 조직의 시스템이 부재하여서 개인기로 돌파하길 원하는 미션을 부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마 위에선 너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메시지 준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화법인데, 어쨌든 이 의도는 뭐냐면,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네가 앞전에 말한 이런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근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굉장히 모순도 많은 얘기인데다가, 나를 이제 뭔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역할, 또 본인은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에게 어떤 일종의 미션을 주시는 건데, 안 했으면 좋았을 얘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을 못하는 게 실제 무능력한 것이 맞는가를 1차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못하는 건 조직의 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른 문제인 거지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능력함과 연결돼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직의 시스템이 부재하다, 조직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제 개인의 무능력함으로 얘기를 한다? 저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게 아니잖아요. 크게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제가 그거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얘기를 들은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하면 좋으냐. 이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는 워딩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회사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필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뭐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도 좀 해보고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제 월급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직무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내가 한 어떤 일이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데다가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나는 그 얘기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다 귀를 막고 네가 뭘 알아? 난 다 잘해. 난 정말 다 잘하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런 사람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뭐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잘해, 나 못하는 거 없어, 난 다 잘하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막 찬사하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한다고 해,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존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막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한지,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은 참 좋은데 어떤 부분은 좀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부터가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면이고 이런 부분은 참 약한 면인데 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어떤 자기의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 실제 자기와 다른 어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 자기 부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네가 그거 못하면 뭐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실제 무능력한 사람이냐, 이게 내가 자기 객관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나는 실제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야, 이게 내가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면 누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넌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냥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조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네가 좀 겁을 먹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인 건데 매우 건강하지 못한 화법이죠. 여러분이 매우 건강하지 못한 화법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 무능력한 사람인가 봐 좌절하고 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서 일을 하고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삶으로 쳐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건강하게 나의 어떤 뭐 자아를 실현하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월급을 받아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면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맥락에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가스라이팅 되어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평가가 무서워서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막 쫓기듯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를 하는 남, 나에 대해서 어떠한 뭐 지시하고 나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는 남, 그렇게 되는 인생은 사실은 행복하긴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는 일이 즐겁기도 어려운 거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신규 입사자로서 회사에서 나에게 원하는 어떤 롤이 조금 더 큰 모양인데 그러면 이젠 슬슬 좀 제안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제까지는 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을 해볼 필요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은 결국엔 내가 바로 서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르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직장 생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회에서 만나면 저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듯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할까 싶지만 어쨌든 그런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싶다라고 한다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들으셨나요? 그 평가에는 내가 취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역량적으로 회사의 어떤 업무적으로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하셔서 개선해 나가시고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 얘기들에는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르게 잘 서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내적인 힘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역시 제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